안녕하십니까, 비뇨약과 전문의 김용우입니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요도에 결석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죠. 실제로 돌입니다. 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슘 결석도 있고, 그 다음에 옥살레이트, 수산 결석도 있고, 다양한 성분으로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체질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내에서 결석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같이 먹는 음식물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소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결정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석회암 동굴에 가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종유석이 생겨나잖아요. 그것처럼 결석은 그렇게 신장 안에서 만들어졌다가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덥다든지 더울 때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할 때 요관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리는 거죠. 걸리면 아픕니다.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 통증은 3대 통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일어나는 3대 통증이 있는데, 산모님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하는 산통, 그 다음에 대상포진 환자들의 통증, 그 다음 세 번째가 요로결석의 통증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앓으신 분들이 그 중에 최고는 요로결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칼슘이 많은 우유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치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유나 치즈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석이 생길 사람들이 결석이 안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결석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생기긴 생기는데, 가능하면 작을 때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절해서 결석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데요, 이 수원 근처에는 조금 특별한 식이 습관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굉장히 수산 칼슘이 증가하고 수산 결석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제가 있는 수원 근처에서는 시금치를 샐러드처럼 쌈으로 먹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의 가장 큰 증상은 옆구리가 아픈 겁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옆구리가 아프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결석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부 요관에 걸려 있을 때는 소변을 보고 나도 잔뇨감이 심합니다. 소변을 봐도 또 마렵고 봐도 또 마렵고 하는 증상이 요로결석의 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결석의 증상을 가지고 결석을 진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비뇨기과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하고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로결석은 물 먹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그럴 수 있는데,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치료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입니다. 결석 크기가 5mm 정도가 넘고, 결석이 요관이나 신장에 있으면 체외 충격파로 대부분 1번에서 2번 정도 시술로 치료가 됩니다. 결석이 잘 깨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방광과 요관을 통해서 신장까지 올라가서 결석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결석을 깰 때 그때는 이제 레이저를 써서 결석을 제거합니다.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는 비뇨약과 전문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석을 수술로 해야 되는 경우는 체외 충격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한꺼번에 결석이 생겨서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빨리 수술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장 안에 여러 개의 결석이 크게 있으면 그때는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요로결석은 체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의사는 체질이라는 말 쓰지 않는데, 다를 때는 쓰지 않지만 요로결석은 저도 체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로결석을 생기지 않게 음식을 조절하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요로결석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